26년 6월 금 선물가를 기준으로 4,1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4,500불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9일 촬영 영상에서 이제 이 시점쯤에서 금을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저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금값의 하방이 받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 이제 5,000불은 조금 지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유가 상승에 의해서 물가 상승, 또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지난 3월 FOMC에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5,000불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요, 26년 6월 금 선물가를 기준으로 4,1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4,500불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금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월배당으로 투자하고 있는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지금 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는 커버드 콜 형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거의 다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환 노출되어 있는 솔 국제금 ETF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ETF가 그냥 솔 국제금 ETF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은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더 낮기 때문에 하락을 조금 방어해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금에 투자하는 환해지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률이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6% 정도 됩니다.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더 큰 이유가요, 지금 이제 환율이 좀 올랐는데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는 환 노출이고 이 ETF는 지금 환 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오른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더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제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도 해볼 거고 기본적 분석도 해볼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한번 봉 차트로 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4,100불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4,100불을 이렇게 선으로 거보면은요. 전고점에 지지를 받은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지지를 지금 받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금값의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같이 보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FTSE 골드마인스 차트예요. 이 골드마인스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역시 이렇게 1차 지지선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만 보자면 지금 정도의 일부분 들어갈 타이밍이 맞기는 하죠. 실제로 저는 조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FTSE 골드마인스 차트를요, 조금 길게 늘려 드려놓고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구간까지도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 FTSE 골드마인스 지수가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금이 몇 불이 될지는 이제 그 시기에 금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요, 2차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 이어서 기본적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기술적 분석에서 아무리 신호를 줘도요, 기본적 분석이 오를 환경이 아니면 금값은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크로 환경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요. 금값이 오를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인지 체크를 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신호를 줬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금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면서 늘 갖고 와서 보여드렸던 지표가 있죠. 바로 팁스 금리인데요. 최근에 팁스 금리가 이제 이렇게 치솟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금 가격이 하락을 좀 해준 거죠. 팁스 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데는 중동 전쟁의 원인이 좀 있었죠. 전쟁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지금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해준 겁니다. 팁스 금리하고 금 가격은 역외상관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팁스 금리와 금 가격을요 한 25년간으로 좀 늘려서 한번 보면은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역외상관 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팁스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보면은 이 시기에 금 가격이 잘 버텨줬죠? 안 빠졌어요. 안 빠졌던 이유가 바로 중앙은행의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의 수요가 2022년도 경부터 이전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많이 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스 금리의 상승에도 금 가격이 좀 버텨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팁스 금리가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를 하는 사이에 금 가격이 엄청 급등을 해줬죠. 급등했던 이유는 금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은행의 수요도 이렇게 받쳐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로 계속 지정학적인 위기라든지 뭐 보호무역, 관세 이러한 이제 긴장을 갖고 오면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금 매수가 몰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최근 3년간 금 가격이 언제 급등했는지 조사를 한번 다 해봤거든요. 일간 상승이 높았던 거 한 10건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세 위협이 있을 때마다 금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빠졌냐?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 금리가 상승할 것 같은 강력한 악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금이 좀 빠졌고 또 그리고 그동안 금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금의 상승률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값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저는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2023년 이후에 금값이 상승했던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이후에 금값이 올랐던 이유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요. 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인하였죠. 언제 인하하나였지 언제 인상할지는 아니었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도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요인들이요 앞으로도 나타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은 쿠바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은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에서는 매 분기별로 SAP를 발표를 하잖아요. 자, 최근에 2026년 3월에 발표한 SAP를 보면은요, 연준이 예측하는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6년은 3.4%고요. 2027년, 28년은 3.1%입니다. 이걸 보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수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서 금을 매각을 대량으로 했어요. 터키에서도 금을 60톤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요 2026년 1월 2월 합산 기준으로 금 보유량 증가가 최대였던 국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매각을 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1월과 2월에 매도한 양은요 1, 2월에 다른 국가에서 순매수한 양에 비하면 그렇게 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에서 금을 막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요 경제지라든지 주요 투자은행의 의견을 보더라도요 중앙은행이 금 보유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연말에 온수당 이제 5,400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미국 그 연준의 통화정책 기준은 여전히 인하 기조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뭐 최근에 1, 2, 3월에 조금 금을 매각하기는 했지만은 금을 매입하는 기조가 꺾였다 이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봐도 우리가 아직 금 시장에서 떠날 만한 요인은 저는 못 찾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지금 금값이 이제 5,000불 선은 지킬 줄 알았는데 이제 무너져서 전 고점이 이제 지지선 같아 보이는 4,100불까지 찍고 지금 다시 4,500불 정도로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값이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은 원인에는 그동안 너무 급등을 해서 그 급등에 따른 조정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앙은행도 좀 일부 매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금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1차 조정 구간으로 보이는 4,100불을 지금 찍고 조금 반등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매입을 추가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로 더 매입할지는 저도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금을 계속 가져갈지를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준의 S&P를 한번 들여다보고 연준이 정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엿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것을 최근에 나온 S&P에도 반영이 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그널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매도한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뜯어보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주식도 하락하고 장기채도 하락하고 금 가격도 하락해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렇게 새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실은 새 자산이 한 방향으로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에 이 세 가지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준 거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자산이 꼭 한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원래 상관관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은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짧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